자, 자 우선 내가 딱 보고 있어요. 항상 저 기팅에서 제일 많이 꾸벅꾸벅 쏟아서. 자, 당식과 1차식부터 얘기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은 요걸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식이 있어요. 자, 식. 식에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항식이라는 것이 있고요. 등식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부등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항식은 등호 없는 식이에요. 등식은 등호 있는 식입니다. 부등식은 부등호 있는 식입니다. 자, 우리가 식이라고 불러주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중학교 1학년 때 배울 것이 다항식과 등식이고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것이 부등식입니다. 자, 이렇게 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이 등식에서 다시 또 둘로 나누는 등식에는요. 자, 방정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방정식. 그 다음에 항등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항등식.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하고 항등식이라고 하는데, 아까 등식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등식에는 누가 있어요? 등호가 있어요. 그러면 방정식이라 불리는 요거는 등호 양쪽이 다른 모양이에요. 등호 양쪽이 다른 모양. 이게 방정식이고요. 항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등호 양쪽이 같은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방정식이라는 것도 배우고 항등식이라는 것도 배우는데 다르게 생겼으면은 방정식이 되고요. 양쪽이 같은 모양으로 생겼으면은 항등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하고 항등식이라는 요 용어도 이렇게 보시게 돼요. 자, 적었습니까? 5개 용어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항은 뭐냐? 자, 항이라고 하는 것은 수 또는 문자의 고급으로 이루어진 식. 굉장히 말이 거창해 보이는데요. 자, 우리끼리 그냥 얘기합시다. 숫자, 문자, 덩어리. 자, 항이 뭐라고요? 숫자, 문자, 덩어리. 자, 항이 뭐라고요? 숫자, 문자, 덩어리. 숫자, 문자, 덩어리. 자, 그 중에서도 항 중에서도 상수항이라고 있어요. 문자 없이 수로만 이루 숫자만. 요거는 그래서 숫자항입니다. 숫자 덩어리는 상수항이라고 불러요. 다시 숫자 덩어리가 뭐라고요? 상수항. 숫자만 있어요. 문자가 없어요. 문자는 X 같은 거, Y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개수라는 것이 있어요. 문자 앞에 곱해진 수. 자, 쉽게 얘기해서 문자 앞 숫자. 문자 앞 숫자. 자, 다시 개수는 뭐라고요? 문자 앞에 있는 숫자. 자, 볼게요. 이때 지 앞에 있는 부호가 있죠. 지 겁니다. 숫자 앞 부호가 지 거예요. 지 거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자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EX가 있고, 자, EX가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자, 요런 게 항입니다. 자, 플러스 3, 요렇게 있습니다. 만약에 요게 한식 있어요. 지금 이게 딱 보면은 등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는 저 보고 없어요 하면 안 되죠. 어허. 자, 등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등호가 없으니까 뭐라 부르면 돼요? 다항식. 다시 뭐라 부르면 돼요? 다항식. 자, 그러면 자, 여기 우리가 식을 딱 봤을 때 자, 동그라미를 칩니다.
어디까지 동그라미 치냐면 항을 구분하기 위해서 지 앞에 부호까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요. 지 앞에 부호까지. 지 앞에 있는 부호까지 동그라미 칩니다. 자, 그래서 항 찾기 할 때는요. 항 찾기 할 때는 자, 지 앞의 부호까지 동그라미 친다. 항을 찾기 할 때는 지 앞에 있는 부호까지 동그라미 칩니다. 자, 이랬을 때 부호 없으면 뭐 있는 거예요? 자, 부호 없으면 플러스는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네, 이거는 플러스 생략 된 꼴이다까지. 부호가 만약에 없으면 자, 그럼 2x는 부호가 뭐라는 얘기예요? 플러스라는 얘기예요. 자, 3호 플러스가 붙어 있어요. 자, 요게 이제 항입니다. 2x도 항이고 플러스 3이라고 있는 요것도 항입니다. 각각이 항이에요. 숫자 문자 덩어리입니다. 요게 숫자 문자 덩어리. 얘는 숫자만 있는 덩어리. 그러니까 항이고 그 중에서 얘는 특별히 자, 상수항이라고 불러요. 됐나요? 자, 일단 요렇게 불러줍니다. 자, 그래서 항을 찾을 때는 지 앞에 있는 부호까지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치고요. 자, 지 앞에 있는 부호까지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당식은 자, 일단 항이 있으면 어쨌든 당식은 항이 한 개든 두 개든 그냥 식 자체는 당식이에요. 등호가 없으면 당식이에요. 근데 단항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항식은 항이 하나만 있으면 단항식이에요. 하나만 있으면 단항식이라고 불러줘요. 자, 요거 용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차수라는 말이 있어요. 차수란 말은 문자가 곱해진 개수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문자 곱해진 개수. 문자가 몇 번 곱해져 있느냐. 자,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요거는 문자 개수예요. 얘는 뭐라고요? 문자 개수. 자, 문자 개수예요. 자, 문자 개수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뭘 좀 파악을 하셔야 되냐면 문자 개수가 무슨 소리예요? 자, 여기 써볼게요. x 제곱한 문자 몇 번 곱해져 있어요? 이거 두 번이에요. 그러면 x, y는 문자 몇 번 곱해져 있어요? 아니죠. x하고 y하고 두 번 곱해져 있죠. 문자 개수. 문자가 몇 번 곱해져 있느냐. 그래서 문자 곱해진 개수 요거 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할 게 같은 문자든 다른 문자든 상관없다. 상관없이 문자 개수예요. 그래서 x제곱도 2차고요. 자, xy도 2차가 됩니다. 문자가 곱해진 개수가 결국에는 차수예요. 같은 문자가 됐든 다른 문자가 됐든 문자 개수. x제곱도 문자 2개, xx 2개예요. xy도 문자 2개예요. 알겠죠? 그럼 이런 건 전부 다 뭐라고 부르냐? 2차라고 불러줍니다. 2차. 자, 그러면 자, 당식의 차수는 가장 큰 항. 요거는 자, 요거 체크할 거고요. 1차식은 차수가 1인 거. 이렇게 딱 됩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볼게요. 자, 일단 당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할 거는 딱 펜 드시고요. 동그라미 칩니다. 자, 3x 제곱에 동그라미 치세요.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 마이너스 2x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플러스 4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이때 조심해야 될 거. 반드시 지 앞에 부호까지 동그라미 칩니다. 이게 항이에요. 자, 이때 한 번 더 쓸게요. 지 앞의 부호까지 동그라미 친다. 그래서 플러스는 생략해도 돼요. 지 앞에 있는 부호까지 동그라미 칩니다. 뭐까지 동그라미 치자고요? 지 앞에 있는 부호까지 동그라미 칩니다. 자,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라고 하면은 문자 앞 숫자예요. 문자 앞 숫자인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개수 읽을 때도 지 앞의 부호까지 읽어야 됩니다.
자, 제 앞에 있는 부호까지 읽어줍니다. 뭔 소리냐? 자, x제곱 앞에는 3이 있어서 3인데 x 앞에는 마이너스 2가 있거든요. 2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 2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2가 개수가 되는 겁니다. 숫자만 쓰면은 요거. 자, 그런데 차수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여기 잘 보셔야 될 게 얘가 x제곱이 있죠? 이거는 뭐라고 읽으면 되냐? 2차 항입니다. 2차 항이에요. 아, 이거 밑에다 공간이 넓은데 다시 쓸게요. 자, 요거 원래 여기 적기가 조금 적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이렇게 딱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쳤잖아. 자, 저 위에 쓸 걸 밑으로 확, 여러분 만약에 위에 쓰면 위에 쓰면 돼요. x제곱이 있으니까 이걸 뭐라 부르면 돼요? 2차 항이에요. 마이너스 2x x 마이너스가 이걸 뭐라 불러요? 1차 항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숫자만 있으니까 상수항이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해놔놓고 제일 높은 게 2차죠.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2차식이라고 불러줍니다.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수를 물었을 때 2라고 쓴 것은 자, 여기 차수는 항상 가장 큰, 가장 높은 차수. 자, 가장 큰 차수를 읽는다. 가장 큰 차수, 요걸 읽어준다. 라는 거 한 번 더 기억을 합시다. 따라서 2차식이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분모의 문자가 있는 식은 다항식이 아니다. 요 말이 있어요. 앞으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나온 것처럼 x가 위에 있으면은 이건 1차식이에요. 근데 분모에 있죠. 분자의 x는 괜찮지만 분모의 x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번 더 밑에다 적을게요. 분모에 x가 나오면 다항식이 아니라 자, 분모에 만약에 x가 나오면 요 다항식이에요. 똑같아요. 다항식이 아니라 그거 뭐라 부르냐? 유리식이라고 부른다. 자, 유리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유리식이라는 거 언제 배우냐? 고1 2학기 때 배웁니다. 자,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우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한참 먼 훗날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학교에서는요 안 배우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만약에 분모에 x가 나오면 근데 이게 중1 때 처음 나와요. y는 x분의 1 반비례라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중학교에서 분모에 x가 나오면 요거는 다항식 아니라는 것까지만 자, 요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다항식이 아니라는 것까지만 여기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중학교에서 분모 x가 나왔을 때는 다항식이 아니다. 이런 거. 그럼 나중에 관계에서 반비례라는 걸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자, 분모의 x는 다항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항식이 아니니까 뭘 못 정하겠어요? 분모의 x 나오면은 차수를 못 정합니다. 자, 차수를 정할 수 없습니다. x제곱분의 1은 2차 맞아야 틀려요. 이거는 2차항이다. 아니다. 알겠죠? 예를 들면은 자, 이런 거예요. x제곱이 분모에 있기 때문에 이걸 2차 항이라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차수를 정할 수가 없다는 거. 그 점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되나요? 응? 자, 여기까지 메모 좀 했으면은 자, 됐어요? 네. 자, 그럼 옳은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자, 단항식은 항이 한 개 있는데 항이 몇 개예요? 항은 항상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자, 요거는 항이 두 개 있는 다항식이다. 자, 단항식이면 다항식이다. 자, 단항식이면요, 다항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다 해서 틀렸어요. 이건 단항식이 아니고. 근데 자, 다항식은 단항식이 아니지만은 단항식은 다항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항식은 다항식 중에서 항이 하나, 이렇게 정의가 됐어요. 단항식은. 그래서 맞습니다. 자, 요거는 차수가 얼마냐면 y가 4번 곱해진 거예요. y가 요거는 4번 곱해진 거니까. 그래서 차수는 4가 됩니다. 자, 4가 돼요. 그럼 이거는 읽을 때는 4차 항이라고 읽습니다. 뭐라고 읽는다고요? 4차 항. 4차 항. 상수항은요, 마이너스 7이 숫자만 있죠. 마이너스 7 있다. 자,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얘의 모든 개수와 상수항의 합을 물었습니다. 자, 개수가 누가 있냐면은, 개수는 문자 앞에 숫자예요. 3이 있고요. 마이너스 2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수항은 숫자만 있는 거죠. 상수항은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이걸 모두 다 더하니까 0이 된다는 5번은 옳은 소리가 돼요. 밑에 그대로 설명은 다 있습니다. 연도 설명은 다 있는데, 자, 그래도 다시 한번 적어봤어요. 적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됐습니까? 알겠어요? 자, 그 다음 이거 한번 볼게요. 1차식과 수의 곱셈 나눗셈. 자, 이제부터 우리는 식을 정리합니다. 자, 수 곱하기 단항식, 단항식 곱하기 수 이렇게 쓸 때,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쓰기를 원칙적으로 하냐면은 이 곱하기 생략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숫자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다 씁시다. 숫자는 숫자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항상 끼리끼리 곱한다. 자, 그래서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해야 되고요. 문자는 문자끼리 계산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하고 4가 있어요. 그럼 요거 두 개 숫자만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2, 그래서 마이너스 12x 쓰는 거예요. 마이너스 8에다가 마이너스 곱하니까 그냥 16. 이거 지금 굉장히 펼쳐놨지만은, 그냥 이렇게 쓰임이 숫자끼리 곱하고 있다 하는 이 쓰임만 좀 보시면 돼요. 숫자끼리 곱하고, 여기도 숫자끼리 곱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숫자끼리 곱한 결과만 바로 쓴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쓰이고 이렇게 쓰인다. 문자는 없으니까 놔두고. 이것도 지금 어떻게 되냐면 야하고 야를 계산한 거예요. 3분의 1조. 요 놈을 계산한 거잖아. 요거끼리 먼저 계산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지금 단항식이 나오든 1차식이 나오든 뭐 이렇게 쭉 쓰는데, 여기서 이제 분배 법칙, 괄로 푸는 거예요. 괄로 풀기. 풀 때는 한 번씩 다 곱해줍니다. 자, 괄로 풀 때는 한 번씩 다 곱한다. 이게 분배 법칙이에요. 분배 법칙은 야한테도 곱하고 야한테도 곱하고 한 번씩 다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5를 자, 야들 다 한 번씩 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곱해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 중간 과정은 생략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 곱해서 10x, 이렇게 곱해서 15 쓰시면 되는 거예요. 단 나누기는 반드시 곱하기 역수로 바꾸세요. 곱하기 역수로 바꿔서 곱하시면 됩니다. 이 중간 과정은 생략해도 돼요. 곱해서 바로 이렇게 결과를 쓰시면 됩니다.
자,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괄호 풀면서 곱해 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는 괄호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괄호 한 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그 뒤로 가면 괄호가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바로 어딨노? 한참 이거 좀 더 나가야 되겠네요. 뒤로 가면서 정리하는 게 좀 더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거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연습을 이렇게 합시다. 위에 적어놨어요. 적혀 있지만은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4분의 1x 마이너스 6분의 1y 플러스 3에다가 일단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꿉니다. 역수를 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자 2분의 3이니까 3분의 2로 바꿨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바꿨죠. 됐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분배 법칙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자, 눈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곱하세요. 이렇게 표시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항상 곱하기 할 때 부호 결정 숫자 약분. 자, 이거는 무조건 원칙대로 따라가셔야 돼요. 만약에 나는 이거 그냥 푸는 게 머릿속에서 정리하는 게 안 된다고 하면은 옆에 따로 메모해서 써도 돼요. 자, 숫자 일단 부호를 먼저 봤어요. 마이너스고요. 자, 만약에 암산이 안 되면 4분의 1하고 3분의 1하고 이거 곱하는 거잖아. 부호는 일단 마이너스 결정을 했으니까 여기 써놨으니까 이건 굳이 필요 없고. 그래서 약분을 해야 되니까 이게 약분이 머릿속에 안 되면 이렇게 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1x.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하고 곱합니다. 부호를 먼저 결정을 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플러스 되죠. 그래서 부호를 먼저 결정을 하는 게 우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약분이 안 되면 6분의 1하고 3분의 1하고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약분하면 1하고 3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 칠 때 이게 두 번의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 문제를 풀어야 돼요. 두 번 볼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처럼 시험을 두 번, 세 번 보고 시간이 남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진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풀면 다시 볼 시간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풀 때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때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요거 때문에 틀려요. 부호.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걸 못 봐서 틀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 부호 결정합니다. 부호를 항상 먼저 써놓으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눈으로 약분이 되면 눈으로 약분하시면 되지만 안 되면은 3 곱하기 3분의 1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 쓸 때 부호를 이걸 굳이 가져와서 안 써도 된다는 얘기야. 이 부호는 이미 우리가 앞서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굳이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이너스를 이미 결정했으니까 굳이 여기 마이너스를 붙여서 안 해야 돼요. 왜? 우리는 숫자 산수만 할 거니까. 약분이 누가 되는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풀어버리면 계산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 때문이냐면은 결국 부호 정확하게 붙이고 약분 정확하게 하면은 틀릴 일이 없어요. 급하게 풀지 말고 아주 서서히 꼼꼼하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연습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 1번 문제. 자, 기본 1번 문제, 기본 문제들이 있습니다. 유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요. 기본 1번 문제. 자, 여기에 대한 설명 한 번만 더 갈게요. 첫 번째 뭐부터 하자고요? 무조건 지 앞에 적으세요. 지 앞의 부호까지 뭐 하자고요? 동그라미 치자. 자, 그래서 3x제곱 동그라미 치고 마이너스 4x 동그라미 치고 플러스 1 동그라미 치세요. 자, 동그라미를 치세요. 일단 무조건 이렇게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지 앞에 부호까지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자, 항이 동그라미 친 게 항입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동그라미 친 게 바로 항이에요. 동그라미 친 게 항이다. 다시 누가 항이라고요? 여기 동그라미 친 게 항이에요. 그래서 항은 3개가 있었습니다. 자, 다항식의 차수는요, 아까 얘기했어요. 다항식의 차수는 가장 높은 차수예요. 가장 큰 차수. 가장 큰 차수 읽어줍니다. 자, 요거는 제곱이 있어요. 2차 항이라고 합니다. 요건 x가 있어요. 1차 항이라고 합니다. 숫자만 있어요. 상수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돼요. 따라서 제일 높은 건 2차라고 읽어줬으니까 2. 자, 그 다음에 2차 항의 개수. 개수는 그 문자 앞에 숫자를 읽어줍니다. 따라서 2차 항의 개수는 x제곱 앞에 3이 있으니까 3을 읽어주면 됩니다. 됐죠? 개수는 자, 항상 읽을 때 뭐까지 읽어줘야 되냐면요. 문자 앞
숫자 요거 읽는데 문자 앞 숫자인데 개수는 뭘 읽는다고요? 문자 앞 숫자. 문자 앞에 있는 숫자를 읽는데 이때 부호 꼭 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빼먹는 경우가 제일 많아서 그래요. 야는 3이니까 그냥 쓰면 되는데 요거는 마이너스 4라는 걸 빼먹으면 안 돼. 그래서 요게 틀렸어요. x의 개수는 4가 아니고 뭐라고 써야 돼요? 마이너스 4라고 해야 돼요. 맞죠? 마이너스 빼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 개수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부호를 꼭 붙여야 돼요. 문자 앞에 있는 숫자로 부호를 꼭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틀린 것은 4번이 틀렸어요. 마이너스 4로 해야 됩니다. 상수항은 1이고요. 요거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문제를 풉니다. 자, 그러면 자, 1차식은요. 1차식은 x제곱 없고 x제곱 있으면 안 됩니다. 분모 x도 안 됩니다. 자, x제곱 있으면 안 돼요. 분모 x도 안 됩니다. 야는 괄호 풀면 어떻게 되냐면 3x의 제곱 플러스 x 3x 이렇게 되거든요. x제곱이 있어서 얘는 2차식입니다. 2차식이에요. 얘는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건 유리식이라고 합니다. 그냥 유리식. 차수가 없어요. 자, 요거는 x가 살아있어요. 1차식 맞습니다. 여기는 x제곱이 살아있어요. 2차식입니다. 자, 그런데 0을 곱하면요. x가 살아요, 죽어요? 죽죠. 맞죠? 0을 곱하면 x가 죽습니다. 따라서 x는 없어져 버려요. 그 x가 죽는다는 얘기는 x가 안 보여. 이건 결국 1이잖아. 맞지? 0을 곱하면 x가 죽습니다. x가 안 보이는 식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어버리면 1차식은 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식이 될 수 있는 건 요거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기본 3번 문제에서 다항식의 개수. 자, 여기서 다항식은 항 한 개짜리예요. 항이라고 하는 내가 친 동그라미죠. 한 개짜리. 자, 요거 찾는 겁니다. 다항식은. 따라서 자, 이제 잘 보세요. 얘가 항이 몇 개입니까? 얘가 한 개 동그라미 쳐볼게요. 이거 동그라미, 얘도 동그라미, 얘도 동그라미.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진짜 애매해지는 게 있는데 다항식이라고 해서 분모 x 나오죠. 여기도 분모 x 나오죠. 야는 동그라미 치면 여기 앞에 동그라미 이렇게 써야 돼요. 마이너스 2까지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쳐야 됩니다. 야는 요렇게 동그라미 치고 야는 요렇게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건 요렇게 동그라미 칩니다. 근데 얘네 둘은 지금요. 얘네 둘은 자, 내가 동그라미 안 쳤어요. 왜 안 쳤을까요? 다항식은 항 한 개짜리거든. 맞지? 근데 누구 중에서 다항식 중에서야. 다항식 중에서 항 한 개. 라서 분모에 x 있으면은 자, 이건 해당되게 안 되게? 분모에 x가 있잖아. 그러면은 절대 해당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분모에 x가 있다면 이건 절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얘들은 아예 쳐다보면 안 됩니다. 이거 두 개는 아예 쳐다보면 안 돼요. 이거는 자, 왜 쳐다보면 안 돼요? 얘는 눈길 줘도 안 됩니다. 쳐다보지 마. 쳐다보면 안 돼. 왜? 분모 x 때문에. 자, 분모에 x가 있어서 그래요. 다시 어디에? 분모에 x가 있어서. 얘들은 그래서 절대 눈길 주면 안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들어가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차수를 한번 적어볼게요. 물어봅시다. 요거 몇 차예요? 2차. 아니요, 잘 봐야 돼요. 생각을 하고 대답해 주셔야 돼요. x제곱에 y가 있어요. 4차가 아니죠. x 2개, y 1개 몇 차예요? 3차예요. 얘는 x 안 남아 있습니다. 1차씩. 물론 이거는 자 한 개니까 당식이라서 1차 항 해도 되지만은 식이 됩니다. 이것도 1차식. 자, 요거 이제 잘 봐요. 얘는 상수항이라고 합니다. 상수항. 얘는 그래서 1차식이 아니에요. 이제 요걸 읽을 때 얘는 2차식이라고 읽고요. 얘는 1차식이라고 있습니다. 자, 식이라고 읽을 땐 이렇게 돼요. 이거는 차수를 전체 차수를 읽어주니까. 그래서 요거는 1차식이에요. 요거는 2차식이고. 거기서 이제 세분화시키면은 요게 이제 1차 항이 되고 요거는 상수항이 돼요. 자, 요거는 2차 항이 되고 1차 항이 돼요. 자, 이 표현하는 방법 알겠니? 완성된 식이 있으면은 1차식, 2차식인데 그 안에 세부적인 거는 1차항, 2차항 이렇게 따로 읽어준다는 거. 자, 이렇게 정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겠어요? 자,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보고 자, 단항식이 몇 개입니까? 하고 했을 때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와요. 이렇게. 1차식은요. 1차식은 하나, 둘, 세 개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개와 3개가 구해진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구하신 게 이거예요. 자, 단항식은 자, 요것도 단항식이에요. 얘도 단항식이고 얘도 단항식이고 단항식이고 이렇게 동그라미 친 게 지금 요게 4개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진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색깔을 하늘색으로 할까요? 야, 요걸로 할게요. 1차식은 요거 1차식이에요. 요거 1차식이고요. 요게 요렇게 했지만 요게 1차식이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동그라미 친 거 3개였어요. 참고로 상수항은 몇 차식이라고 할까요? 혹시 상수항은 몇 차식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느낌이 0. 그래서 얘는 0차식. 차수가 0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그래서 0차식이라는 말은 사실 잘 쓰진 않는데 이거는 0차. 0이에요. 0 말 그대로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제 3번 여러분들이 정말 꼼꼼하게 잘 써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유제 2번 야, 이 보기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이 보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상수항은 0이 될 수 없다 라고 했는데 이게 맞을까 틀릴까? 자, 여러분들은 결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x에 관한 1차식이 나왔다. 1차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차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그 얘기인데 자, 잘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 자, 이건 옳은 것을 찾아라 해서 괄호 풀어 정리했을 때 맞는가 보는 거예요. 유제 4번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샘플 문제로 요거 하나만 해볼게요. 자, 요거 잠깐만 보세요. 얘 해볼게요. 5번 2x 5번 문제 풉니다. 마이너스 4 해놔 놓고요.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 반드시 문제 풀 때 이렇게 딱 보시고요. 얘 이렇게 곱합니다. 곱했을 때 부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약분해버리면 2분의 1x 이렇게 곱하면은 플러스 약분해버리면 1 이렇게 나오겠죠. 완전히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완전히 결과가 달라요. 그죠? 이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요런 거 나왔을 때 자, 그러면 객관식으로 나오면 이거 일일이 다 풀어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일일이 다 풀어보는 게 아니고 일단 먼저 뭐부터 하시면 되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곱해보고 이렇게 곱해봐서 이거 나오면 안 되네. 이거는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해서 약분하는 모습으로 바로 생각하셔도 이건 절대 이렇게 나오면 안 되네. 그죠? 얘는 7분의 3이라고 이렇게 딱 써놔놓고 이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거 생각해보니까 얘는 나올 수 있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부호가 마이너스 나오면 안 되네. 자, 이렇게 자 하다 보면은 습관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건 지가 직접 한번 찾아보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하나 이걸 전부 다 일일이 다 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맞는지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자 요거 자 확인 순서가 있어요. 요런 문제들 객관식 문제 풀 때요. 자 요거 확인하는 순서. 자 확인 순서는 첫 번째 부호부터예요. 늘 얘기하는 게 부호 결정. 부호부터 확인해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부호부터 확인입니다. 이 부호에서 거의 결판 나요. 자 부호부터 확인하십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숫자 곱이나 숫자 곱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부호 확인하고 나면 숫자 곱은 두 번째입니다.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로 바꾸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직접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5번 문제가 있어요. 이 두 식이 같대요. 자 그러면 결국 이게 뭘 얘기하느냐면은 자 등호가 성립됐어요. 그래서 양쪽이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개수나 상수항이 같다는 소리예요. 자 개수나 상수항이 같다는 거예요. 자 이거 정리하시면은 4분의 3 ax 빼기 ab는 6x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나왔죠? 맞죠? 자 그러면 이걸 요걸 이렇게 곱했어요. 어떻게 곱했냐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했어요. 요거 정리하면 이거예요. 이게 6x 마이너스 2라고 나왔어. 근데 문제에서 ab 곱이 얼마냐 물었어. 여기 있어요. ab. 이거. 자 잘 보세요. 마이너스 ab가 마이너스 2야. 그럼 따라서 ab가 얼마가 돼야 되냐? ab는 2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ab를 물었으니까 ab는 2다. 마이너스 2가 아니라 여기 마이너스가 여기 마이너스가 똑같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ab가 마이너스 2니까 ab는 2다. 이렇게 본 거예요. 항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 마이너스까지 포함했는 요게 항이고 요게 항이에요. 요렇게가 항이야. 자 요렇게가 항이라서 요 두 개가 같은 거예요. 따라서 마이너스 같아서 결국 ab는 2만 되면 됩니다. 만약에 a를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여기서 a를 구하려고 하면 여기를 봐야 돼요. 요거하고 요게 같습니다. 이렇게가 같아요. 즉 4분의 3a가 6이 됩니다. 4분의 3a가 6이 된다는 것은 이거 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양쪽에 뭐 곱하면 돼요? 3분의 4를 양쪽에다가 곱하시면 되죠. 맞죠?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그럼 약분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a만 남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약분하면 1하고 2가 돼서 8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a를 구하려고 하면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러면 잠깐 시간 줄 때 유제 5번 지금 하세요. 지금 빨리 유제 5번 해주세요. 자 요거 이렇게 접으시고 유제 5번을 지금 빨리 해주세요. 자 유제 5번 답을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합니다. 그래서 AB를 쓰는데 이렇게 곱하면 얼마가 돼요? 자 마이너스 부호는 마이너스에 6하고 2하고 약분하면은 3x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부호는 플러스 이렇게 곱하면 2하고 약분되죠. 자 그래서 1 됩니다. 나는 지금 이게 생각이 나지만 여러분들 안 되면 6 곱하기 2분의 1을 옆에 써보는 거고요. 부호는 결정했고 숫자만 따져오면 되잖아. 2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생각해보면 돼요. 됐어요? 따라서 요게 ax 플러스 b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3이 되고 b는 1이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a 플러스 b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부분에 대한 계산을 자 마이너스 3이고 요 플러스 1이고 이렇게 나오는 요거 계산하는 거 있죠. 요 부분을 만약에 자신 없으면 이렇게 따로 숫자만 따와서 해보셔도 돼요. 자 비워진 거 숙제로 다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얘기를 지금부터 합니다. 잘 들어주셔야 돼요. 드디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동류항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동류항은 문자 차수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문자도 같고 차수도 같아요. 바로 문자의 모양이 완전 동일해야 돼요.
자, 문자 모양 완전 동일. 이게 동유항입니다. 문자 모양이 완전 동일해. 그래서 여기 읽어보세요. 자, 누가 한번 소리 내서 읽어볼까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큰 소리로. 내가 읽을까요? 2x의 제곱과 마이너스 3x는 문자가 x로 같지만 차수가 달라서 동유항이 아니다. 즉 2하고 3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2하고 3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뭘 얘기하느냐면은 x제곱하고 x를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 x제곱하고 x는 다르다는 거예요. x제곱과 x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 그래서 동유항이 아닌 거예요. 왜 동유항이 아니냐? x하고 x제곱은 다르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숫자는 볼 필요 없어요. x하고 y예요. 그죠? x하고 y. 이거 동유항이 아닙니다. x와 y는 다르니까 x와 y는 다르다. 다시 뭐가 다르다고요? x와 y는 다르다. 이렇게 들어간 거거든요. x하고 y가 다르기 때문에 동유항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동유항이 아닌 이유는 자, x제곱하고 x가 달라서 x하고 y가 달라서 자, 이렇게 됐는데 그럼 동유항은 뭐 하느냐? 동유항 그러면은 자, 문자 같은 거죠? 바로 동유항이 나왔을 때 자, 같은 문자항이에요. 동유항은 같은 문자예요. 같은 문자항의 개수끼리 자, 더하고 빼고 계산 가능하다. 자, 그래서 같은 문자항의 개수끼리는 얼마든지 더하고 빼고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면 돼요. 2하고 3하고 5 되는 거예요. 5하고 마이너스 2하고 3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동유항 계산이에요. 자, 그럼 밑에 볼게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진짜 잘 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풀어지는가 지금 계속 이렇게 풀어놨는데 자, 이 괄호 묻는 거 이런 식으로 푸는 거 아니고요. 자, 일단 보세요. 자, 첫 번째 괄호를 풉니다. 괄호 푸는 것을 전개한다고요. 두 번째, 자, 항 동유항끼리 자, 옮겨 쓰고 하면 한 번 더 옮겨 쓰면 틀려요. 실수를 많이 합니다. 동유항끼리 동그라미 칩니다. 자, 그래서 계산해서 정리하면 돼요. 요거만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해볼게요. 요거 정리하면은 6x 괄호 푸는 거니까 플러스 3하고 7하고 21 마이너스 4를 야한테 곱하고 야한테 곱하겠죠. 얘는 3을 야한테 곱하고 야한테 곱한 겁니다. 마이너스 12x 플러스 마이너스 4하고 2 곱하니까 8 요까지 썼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냐면은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6x하고 마이너스 12 이렇게 동그라미 쳐요. 자, 동유항끼리 동그라미를 치면 돼요. 그리고 읽으면 돼요. 자, 6하고 마이너스 12 그럼 마이너스 6x.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야는 내가 세모를 치겠습니다. 야하고 야를 왜 세모 칩니까? 헷갈리지 말라고요. 동그라미 또 치면 헷갈려요. 그래서 20이라고 플러스 요거 8이 있습니다. 그럼 플러스 29.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옮겨 쓰지 말고요. 이렇게 위치 바꿔 써버리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틀립니다. 완전히 괄호 푸세요. 괄호 푸는 거는 부호까지 완전히 풀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동그라미 치는 건 요거는 귀찮아서 꼭 하세요. 안 틀리게 하려고 해요. 이건 지금 꼴랑 4개밖에 없지만 나중에 뭐 6개, 7개, 9개 이렇게 쭉 늘어납니다. 그렇게 늘어났을 때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소화시키려고 하면은 동그라미 치면서 정확하게 보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야하고만 봐야 되는 거지 얘들은 신경 안 쓰고 내가 동그라미 친 것만 보는 거야. 세모 친 것만 보는 거야.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예제 3번은 x가 있는 것만 찾으면 돼요. x가 있는 거 없습니다. 있습니다. 아닙니다. 맞습니다. x가 분모에 있는 거예요. 분자에 있는 거예요. 분자에 있는 거예요. 얘는 다르게 표시하면은
2022분의 1x 이거예요. 얘는 숫자일 뿐이에요. 얘가 x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내는 거. 요거는 그냥 바로 가볍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요거 읽어보시면 춘추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거. 어마어마하죠? 자, 보세요. 자, 잘 따라오세요. 지금부터 진짜 집중하셔야 돼요. 자, 손 쓰지 말고요. 앞에만 보세요. 앞에만 보세요. 자, 첫 번째. 여기를 보라는 얘기예요. 제일 먼저 쭉 봅니다. 와, 괄호가 막 굉장히 또 중괄호까지 있고요. 자, 그러면 먼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해줘야 할 건 요거 푸는 거예요. 그죠? 자, 요걸 풀 때, 자, 요 위에다가 쓰겠습니다. 부호는 마이너스 3하고 6하고 약분하고 2 곱하면 4x. 요렇게 곱합니다. 내가 요 표시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꼭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곱해서 9가 플러스가 되고요. 3하고 9하고 약분해서 3하고 2 곱하고 6 돼요. 자, 내가 지금 이게 말로 하고 있죠? 나는 이걸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머릿속에서 안 쓰고 산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면서 산수를 한 거예요. 3하고 9하고 약분했습니다. 3하고 9하고 약분하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3하고 2 곱해서 6. 됐죠? 그 다음 요거는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로 여기다 바로 고칩니다. 자, 식을 한 번 더 쓰려고 하면은 되게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곱합니다. 양을 이렇게 곱해요. 부호를 결정합니다. 마이너스 2하고 14하고 약분하면 7x. 야, 이렇게 곱합니다. 마이너스 2하고 4하고 곱하면 2. 자,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여기 플러스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야가 야한테 곱해지겠죠? 야가 야한테 곱해지면 플러스 3x. 얘가 얘한테 곱해지면 마이너스 그대로 살죠? 마이너스 살고 이 마이너스가 얘한테 곱해집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x. 이 마이너스가 자 얘한테 곱해집니다. 마이너스 7. 자, 이게 지금 한 번에 쭉 정리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칩니다. 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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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가 x예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플러스 3 플러스 2 요걸 산수합니다. 앞에 개수만 읽으시면 돼요.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1 뭐 이렇게 하나씩 하면 돼요. 요렇게 해서 만약 요 또 하면 돼요. 마이너스 8 요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10 그래서 마이너스 10x. 자, 그 다음에 또 색깔 바꾸겠습니다. 자, 요거 색깔 바꿨는데 여러분들 플러스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이에요. 네, 플러스 6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 해줘서 플러스 4 해가면은 마이너스 3까지.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계산이 끝났어요. 절대 이런 문제는 뭐가 안 나오냐면은 풀이 과정 쓰는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괄호 풀고 하는 게 요거는 그 밑에를 어떻게 한 거냐면 하나씩 절차대로 한 거예요. 특히 요거 풀 때 잘 보세요. 요거 풀 때 3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7로 요렇게 괄호 하나 없애고 요걸 정리 요렇게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써도 괜찮아요. 그런데 권하고 싶은 거는 괄호를 이렇게 풀어주는 걸 권해요. 자, 그러면 지금 보셨죠? 자,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 요걸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자 이제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자, 5에다가 3x 마이너스 2 플러스 좀 어렵게 할게요. 마이너스 2에다가 대괄호 2x 마이너스 중괄호 자 3x 마이너스 4 2x 플러스 1 중괄호 대괄호. 아이고, 중괄호는 항상 힘들어요. 대괄호. 자, 이제 요걸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결국 이런 식을 전개해서 답을 찾아라 문제가 여기 있는 학교들은 거의 99% 시험에 이런 문제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다행히 자, 거의 뭐로 나오게 되냐면은 단답형 문제로 나와요. 서술형을 풀이 과정 쓰는 게 아니고 주관식으로 답 쓰는 거. 객관식 말고요. 객관식 말고 단답형이라고 있거든요.
풀이 과정 쓰는 문제는 서술형이고 단답형은 답만 쓰는 거예요. 자, 단답형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거 답 쓰는데요. 자, 문제 썼어요? 썼어요? 자, 같이 따라서 합니다. 자, 연필 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자, 갑니다. 요렇게 표시하세요. 자, 요까지 표시하세요. 하라는 범위까지 하세요. 하면은 얼마예요? 5하고 3x, 15x. 나는 지금 요것만 했는데 왜 지금 더 쓰지? 더 쓰면 안 되는데. 식을 덜 썼어요. 아하, 저 하면 안 된다. 빨리 써라. 자, 나머지 친구들 지금 요까지 딱 됐죠? 요까지 딱 돼야 돼요. 자, 그 다음 요렇게 곱합니다. 부호 규정하고요. 숫자 곱합니다. 요까지 됐죠? 자, 이제 이거 푸는 거예요. 보세요. 보세요. 일단 마이너스 2 동그라미 치세요. 마이너스 2 동그라미 쳤어요. 자, 그럼 얘한테 곱합니다. 표시했어요. 자, 얘한테 곱하면은 마이너스 4x. 딱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얘한테 곱합니다. 여기. 요 마이너스에다 곱해요. 그럼 얼마가 되게요? 마이너스 2를 마이너스에 곱하면 얼마가 되게요? 플러스 2가 되면서 여기까지. 다시요. 지금 어떻게 했냐면은 마이너스 있었는데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니까 플러스 2가 되죠? 여기까지. 그래가 얘를 이제 열로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곱합니다. 그럼 플러스 2를 곱하니까 플러스 6x. 여기까지 썼습니까? 썼어요? 지금 여기까지만 딱 따라 써야 돼요. 지금 내가 하는 순서대로만 따라 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플러스 2를 이제 누구한테 곱하냐면은 마이너스 4 여기한테 곱합니다. 나한테 곱해요. 플러스 1을 마이너스 4에 곱하면 얼마가 되게요? 마이너스 8 되겠죠?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위에 덮어서 쓰시는 거예요. 이제 이 마이너스 8을 얘한테 곱합니다.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8을 얘한테 곱합니다. 마이너스 8. 이렇게 정리돼요. 자, 만약에 이 부분이 완벽하게 돼야 되는데 안 되면은 지금 요게 한 50분에서 52분 사이 이렇게 되니까 영상을 꼭 요 부분이라도 자, 좀 45분부터 시작되는 영상을 꼭 한번 열심히 봐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정리하는 거, 이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만 되면은 사실 식문제는 거의 다 해결돼요. 자, 유제 9번 갑니다. 이거 기본 9번. 기본 9번부터 갈게요. 기본 9번. 자, 기본 9번. 자, A는 그대로 있네요. 자, 마이너스 3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그리고 얘한테 이렇게 곱하는 표시해 주세요. 마이너스 3하고 2에 곱하니까 마이너스 6A 요까지만 써주세요. 자, 마이너스 3을 요 앞에 있는 마이너스에 곱합니다.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플러스 3으로 바뀌겠죠? 동그라미 딱 치세요.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 곱한 거예요. 결국에는 플러스 3이 되고 그 플러스 3을 5한테 곱합니다. 플러스 15. 플러스 3을 마이너스 A에게 곱합니다. 마이너스 3A. 끝. 야가 이렇게 정리돼요. 그래가 이제 A가 있는 것끼리 계산해주면 돼요. 자, 한 번 더 합니다. 9번. 자, 준비됐습니까? X 그대로 씁니다. 플러스 2Y 그대로 씁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해요. 초집중. 마이너스 동그라미 칩니다. 자, 얘한테 곱합니다. 마이너스 2X. 자, 이제 봐봐요. 얘한테 곱합니다. 마이너스 Y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얘한테 곱하니까 뭘로 바뀌겠어요? 마이너스는 플러스 Y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한테 곱하는 거예요. 자, 이 마이너스가 요 마이너스에 곱하죠? 요 마이너스에 곱합니다. 요한테 곱합니다. 그럼 이거 뭘로 바뀌어요? 플러스로 바뀌겠죠? 자, 이제 이 플러스를 어디에다 곱합니까?
양한테 곱합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그냥 플러스 3이에요. 그 플러스를 곱하니까 3을 x에다 곱합니다. 플러스 3x. 또 요 3을 y에다 곱합니다. 플러스 3y. 플러스 3y. 자, 이제 이 플러스가 양한테 곱해집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 그대로 살고 있죠? 이건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4가 살았어요. 얘한테 곱해집니다. 마이너스 4x. 얘한테 곱해집니다. 플러스 4y까지. 이렇게 가요. 비난 훈련을 해야 됩니다. 복잡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아, 물론 이런 식으로 복잡한 관로 해석하는 게 시험에 나와요. 네. 아니, 이런 문제는, 자, 이 정도는 시험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하게 산수하는 게 아니고, 자, 이 정도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자, 마지막 얘기로 예제 5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거는 통분하는 모습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신경 쓰시면 되냐면은, 예제 5번에서는 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자, 요거, 자, 이렇게 분모 하나로 통일된 상태. 자, 이렇게 통일된 모습이 나오면은, 자, 결국에는 이렇게 괄호와, 자, 분수. 자, 괄호하고 분수로 분리하는 게 요게 좋아요. 5분의 2가 있습니다. 그럼 5분의 2가 분수고요. 얘는 괄호하면 2분의 1이 있어요. 2분의 1. 그래서 5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괄호와 분수, 자, 괄호하고 분수, 분수와 괄호로서가 이렇게 분배 법칙 하는 방법. 고액 써놨습니다. 자, 요렇게 문제 푸는 걸, 자,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아예 통으로 통분하는 모습이에요. 자, 통으로 통분할 때 이때 뭘 조심해야 되냐면은 분모를 같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여기 잘 보세요. 아예 전체를 그냥 10으로 통분하는 과정이에요. 5하고 2가 있으니까, 자, 여기는 2 곱하면 되죠. 여기도 2 곱하고요. 여기는 5 곱하면 되고요. 그럼 괄호에서 5를 곱한다. 이 모습을 지금 쓴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2를 곱해서 뭐 여기는 괄호 먼저 풀고 지금 이렇게 했지만은, 자, 이렇게 2를 먼저 곱하든 아니면은, 자, 괄호 풀고 2를 곱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통분하는 모습으로 문제를 풀어놨어요. 자, 그래서 이걸 내가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잘 따라하세요. 5와, 자, 3a 마이너스 1이 있고요. 마이너스 2하고 4a 플러스 3이 있습니다. 자, 이걸 괄호 풀고 하면 시간이 더뎌져서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진행하겠습니다. 통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방금 했던 것처럼 여기 2 곱하면 됩니다. 여기도 2를 쓸 거예요. 여기는 5를 곱하면 됩니다. 괄호해서 5를 곱하면 됩니다. 자, 이게 통분이죠. 자, 는 10분의 2하고 2 곱하고 4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요거 먼저 곱해가지고 4 해가지고 괄호 풀면 돼요. 그래서 4를 여기다 곱합니다. 12a. 4를 여기다 곱합니다. 마이너스 4. 자, 마이너스 그대로 있고요. 자, 2하고 곱하면 10이었고 5를 곱합니다. 20a. 자, 요거, 자, 15. 일단 요까지는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요걸 이제 합쳐 쓰는 거야. 이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하나로 합쳤습니다. 그럼 10분의. 이때 합쳤을 때 분자에는 괄호 묶기를 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 12a 마이너스 4 괄호를 묶고 마이너스 20a 플러스 15를 괄호를 묶어주세요. 분자 괄호를 묶어야 돼요. 여기서 대부분 요것 때문에 틀려요. 요 마이너스 요 괄호를 못 묶어서 틀려요. 그래서 분자에 특히 괄호 묶기 합니다.
물론 하다 보면 양수는 결국 괄호 안 묶어도 된다 하는 걸 경험상 느끼게 될 거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괄호를 묶어줄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2a-4 앞에는 아무것도 1밖에 없으니까 그냥 풀면 되고 요거 마이너스만 이렇게 조심해서 곱하면 돼요. 마이너스 20a 마이너스 15. 그래서 10분의 요거 두 개 계산하면 마이너스 8a 야들 둘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19. 자 이렇게 해서 나타내면 끝이에요. 동시에 약분되면은 약분하면 되지만 동시에 약분 안 되면은 이렇게 쓰면은 됩니다. 근데 요렇게 썼다고 해서 틀렸다고 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1학년 때는 완전히 분리해서 쓰는 걸 원칙으로 좀 하는 경우가 있어서 나중에 시험 칠 때 쌤한테 쌤 이렇게 답 쓰면 안 됩니까? 하고 꼭 물어보라고 내가 얘기를 해요. 1학년 때는 이렇게 쓰라고 얘기하고 2학년 때부터는 그냥 이렇게 써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나중에 고등학교 때는 다 이렇게 씁니다. 자, 이 정도까지가 이렇게 등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거까지 해서 자, 여러분들 숙제가 어디까지냐면요. 자, 실력 키우기 문제 놔두고요. 10페이지까지입니다. 요거까지. 자, 숙제가 지금 가야 될 친구들은요. 요거 해가지고 오셔야 되고요. 자, 되는 친구들은 지금부터 남아서 하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